매일 아침 미국장 소식은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 아래 댓글 링크로 구독해보세요. 미국 ETF에 적립식으로 투자라는 조언이 많죠. 특히 QQQ나 TQQQ처럼 나스닥 지수를 추정하는 ETF를 많이 거론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지수를 멀티플로 추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먹지 않는 QQQ와 같은 ETF는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인데, TQQQ처럼 레버리지 ETF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올해처럼 횡보장, 그리고 변동성이 큰 횡보장일 경우에는 꼭 알아야 될 개념이 있거든요. Volatility Decay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변동성 침식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고요. 지금부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제일 앞줄의 데이는 영업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기초자산의 가격이 $100, $110, $100, $110 이 패턴으로 이제 계속 횡보하는 것을 표현을 했고요.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 복귀하는 거를 수익률을 보면 10% 올랐다가 9.09% 하락했다가 이 패턴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1배짜리 ETF와 2배 ETF, 3배 ETF에 적용을 하면은 이런 숫자가 나오고요. 보시면 50영업일이 지나면 당연히 1배짜리 ETF는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겠죠. 그래서 여기 $100, $110로 가격이 나타나는 거고, 2배짜리 ETF의 가격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64, $77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배짜리는 그보다 하락폭이 훨씬 더 큰데요. $26, $34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지수의 처음과 끝은 동일한데 수익성이 악화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투자했던 원금을 까먹는 현상을 Volatility Decay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걸 그래프로 보면 좀 더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초기 단계에 보면은 그 현상이 두드러지진 않죠. 여전히 2배나 3배짜리 ETF가 수익을 낼 때는 훨씬 더 많은 리턴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빠르게 감소하거든요. 그러니까 1배짜리는 계속 유지되는 반면 2배짜리 그리고 3배짜리는 그 하락폭이 극대화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매일 1단위로 10%가 오르고 9.09% 내리는 이런 일은 잘 없다고 표현할 수도 있죠. 지수 자체가 되게 여러 가지의 종목들을 합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큰 폭의 변화는 매일 일어나진 않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경우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번 경우는 어떤 거냐면 $1씩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이던 기초자산의 가격이 $101가 되고, 그리고 다시 $100가 되고, $101, $100, $101, $100 이렇게 반복되는 거고요. 이걸 수익률로 표현을 하면은 1% 올랐다가 0.99% 하락하는 이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살펴봤던 거와 동일하게 1배짜리 ETF, 2배짜리 ETF, 3배짜리 ETF를 나눠서 숫자를 뽑은 거고요. 근데 이거를 100일로 한번 뽑아보면은 그래프가 꽤 흥미롭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한 3분의 1 지점까지는 2배와 3배짜리 ETF가 더 좋은 성과를 내지만 중간 정도 넘어가면은 3배짜리 ETF의 퍼포먼스는 1배짜리보다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끝으로 가면은 확연하게 보이죠. 그래서 100 영업일이 지나면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1배짜리 ETF는 $101를 유지하고 있고, 2배짜리 ETF는 1배짜리 ETF와 거의 비슷한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배짜리 ETF는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100일 때도 $97까지 내려가는 거고요. 사실 요새 장세 보면은 1% 이상의 등락을 보이는 날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1% 이상 오르거나 지수가 나스닥 100, S&P 500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떨어질 때도 1% 이상 떨어지는 날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Volatility Decay, 변동성 침식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날짜가 길어질수록 이 현상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두 사례 모두 그 변동성은 당연히 3배짜리가 더 큽니다. 그 다음이 2배고 그 다음에 1배인데 금융시장에서는 이 변동성이 위험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더 큰 종목을 택했다는 거는 더 큰 기대 수익을 거둬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같은 기간 애플 투자로 $100 번 거랑 초기 스타트업 투자로 $100 번 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스타트업 투자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야만 그 위험성이 정당화되는 거고, 그래서 횡보장에서는 3배 ETF의 위험 대비 수익은 현저히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변수를 고려해야 되는데 수수료입니다. ETF 운영사는 고객한테 특별한 테마
혹은 구조의 ETF 상품을 제공하는 대신에 소액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수수료는 그로스 익스펜스 레이시오로 측정되고요. TQQQ의 경우에는 이 수치가 약 1%입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 정산이 매일 반복되죠. 그러니까 연간 1%의 수수료는 1단위로 환산돼서 우리의 거래 총액에 반영이 됩니다. 수치로 보면은 매우 작을 수 있는데 이게 매일 반복되면서 수수료가 적용되고 이건 또 우리가 또 이제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복리로 계산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장기 투자했을 때는 수수료가 결코 적지 않은 규모가 되는 겁니다. 가령 지금 같은 장에서 1년에 10% 수익 내면 아마 잘 내는 걸 텐데요. 거기서 10분의 1인 1%를 적어도 1%를 운영사에게 줘야 되는 거니까 이게 작다고 볼 수는 없죠. 종합해 보면요, 레버리지 ETF는 변동성 횡보 장세에는 좋지 않은 금융 상품이 됩니다. 애초에 레버리지란 전략 자체가 단기적 방향성에 배팅을 걸기 위해 고안된 전략이기도 하고요. 나스닥 100 지수를 좀 비교를 해보면요, 8월 31일 나스닥 100 지수는 12,272였고요. 그리고 2020년 11월 27일의 지수가 12,258이었어요. 거의 비슷했죠. 그런데 이 지수 사이의 간극이 21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동일한 지수인데 이 지수가 동일한 지수까지 오기까지 21개월이 걸린 거고요. 이 기간 동안에 레버리지 ETF를 계속 들고 있었다면 상당한 변동성 침식을 경험했을 거고요. 만약에 지수가 앞으로 계속 우상향할 거라고 판단을 하면 레버리지 ETF 투자하셔도 괜찮은데 지금 시장 전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전략가는 금리 인상에도 성장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 연착륙의 경우에도 S&P 500이 3,400까지 밀릴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대로 된 침체가 발생하면 이 지수가 3,000 부근까지 급락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최근 S&P 500 지수는 한 3,955, 한 4,00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략가의 말에 따르면 지수는 하락한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보는 하우스도 있긴 한데요. JP모건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S&P 500 지수가 연말에 한 4,800까지 갈 수 있다고 봤고요. 그런데 이 같은 회사의 다른 부분에 있는 애널리스트는 한 4,250 정도를 제시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지수가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확실한 게 크다는 거고, 좋게 가더라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높아지진 않는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강력한 인플레이션,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금리 인상, 여러 가지 이벤트들은 그러니까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그 강도, 그 변동성을 좀 심하게 하고 있고, 또 이제 상승과 하락, 이 두 가지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 전략 환경으로는 매우 열악하다고 평가할 수 있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상대적으로 낮아진 밸류에이션에 미국 주식을 전반적으로 담고 싶다면 레버리지가 없는 지수 추종 ETF를 담으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1년간, 적어도 1년간 경제 환경이 확실히 개선될 것 같지 않다면 레버리지 ETF는 피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너무 주가가 급락해서 상승에 베팅을 걸고 싶으면 단기적으로 레버리지 ETF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단기 예측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긴 하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레버리지 ETF를 장기간 가져가면 된다, 아니면은 계속 끊어가지고 적립식으로 사면 좋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지금 환경으로 보자면 그 전략은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거는 요새 같은 장세에서는 좀 지양하고, 레버리지가 없는 S&P ETF나 나스닥 ETF 이런 걸 활용하시거나 좀 더 안정적인, 변동성이 낮은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머니네버슬립 팀에서도 다른 ETF들도 좀 계속 팔로우 할 텐데요. 특히 이제 지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좀 개선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다룰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좀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